이번 시커먼 사탄 편에서는 한 번 더 쭉 짚어보면서 왜 카오스 드워프가 내정도 어렵고 전투도 어렵지만 제대로 한 굴리면 뽕이 치사량까지 올라가는 이런 극단적인 픽션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오스 드워프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카오스 드워프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카오스 드워프 보면은 드워프랑 되게 사이가 안 좋게 묘사됩니다. 그지? 왜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카오스 드워프는 다른 드워프 종족들한테 버림을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카오스 드워프 애들이. 버림받았다 하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치? 드워프 애들이 막 버림받은 거 절대 놓치지 않잖아. 이전에 말라카이 편 진행할 때도 우리 고트렉 펠릭스가 카오스 악마들 뚫고 들어가서 카락 둠에서 생존자 구했잖아요. 그리고 벨레가르 편에서도 토그림이 무슨 노스 드워프 해서 구해오고 원한 청사인이 어쩌니 하면서 드워프 땅 다 수복한다고. 근데 어째서 카오스 드워프는 그냥 내버려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오스 드워프 애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도와줘?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그래서 카오스 드워프 애들이 맨날 좀 빡쳐있고, 근데 드워프 애들은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카오스 드워프가 약간 아픈 손가락이에요. 카오스 드워프 얘기가 나오면은 다 쉬쉬합니다. 뭐 말도 안 하고 이 악물고 모른 척을 해. 카오스 원한도 청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옆에 원한 이렇게 떠있고, 이 카오스 드워프를 싫어하다 못해 완전 그냥 원한에 넣어놨어. 싫어진 자들. 드워프가 어찌 카오스한테 붙어먹을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사우스레드 남쪽에부터 시작해갖고 드워프가 쭉 자기 홀드, 카즈 앙코르들 만들어 가면서 위로 올라가서 이쪽 8봉우리 지나서 여기 카즈 아카라트 여기까지 올라가고, 근데 카오스 드워프 애들은 시작은 이쪽에서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세사의크 산맥 위쪽으로다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혀. 자이언트 스컬랜드라고 되어 있는 조른 우주쿨에서 탐험대가 딱 멈췄어요. 그 이유는 뭐냐? 조른 우주쿨이 아주 저주받은 땅이라고 굉장히 무서워하던 땅입니다. 요 세사의크 산맥 위에서 확장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황무지가 보이는 거지. 근데 요 황무지가 무서운 이유가 이렇습니다. 보면은 해골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해골 호수가 이렇게 해골이 많아가지고 해골 호수입니다. 보시면 거대한 해골 호수. 이거 다 해골이야. 이런 데다 보니까 이 드워프들이 탐험을 하다가 못 지나갔어요. 다크랜드 쪽을 망설이고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용감한 드워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황무지를 지나가는 거죠. 비통산맥 쪽으로다가 영역을 계속 넓혀갑니다. 이 비통산맥 쪽이 세사에크 산맥보다 못해도 광물 되게 많고 굉장히 이제 좋은 땅이다 보니까 비통산맥 안쪽으로 점점 확장을 해갑니다. 카르코 아졸은 보면 이제 버려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카즈 크라타테. 여기도 원래 드워프들이 살던 곳인데 버려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그쪽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북극 남극에 올드원들이 게이트를 만들어 놨거든. 북극과 남극에 거대한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 게이트에서 올드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리자드맨들이 만든 구조물이야. 이 게이트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카오스들이 들어오는 거야. 카오스 침공당하는 바람에 올드원들도 당황하고 올드월드 전체에 난리가 나요. 세사에크 산맥이는 드워프들은 우리 엘프라던가 우호 세력이랑 가깝단 말이지. 근데 비통 산맥 쪽은 보호해줄 애들이 없다 보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땅굴을 팝니다. 이런 카오스 전사들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패배하고 엄청 깊숙하게 들어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비통산맥이 좀 멀었어도 드워프 본진이랑 같이 소통을 했는데 이제 탁 틀어박히는 바람에 신호가 안 뜨는 거야. 이 와이파이 신호가 안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화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 드워프들이랑 엘프랑 리자드맨들이랑 합쳐가지고 막아내는데 성공하지만 비통산맥에 있는 드워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카오스가 막 휩쓸고 지나가다 보니까 땅 황폐해지고 비통산맥에 있는 애들은 막 잡혀가지고 언제 나갈까 막 노심초사하는 거야. 카오스 오염도에 원래 드워프들이 되게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마법도 못 쓰고 마법 저항도 달려있고 그런 종족인데 카오스 오염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둔감한 드워프라고 해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카오스 오염도가 높은 곳에서 카오스 신이랑 같이 연결이 돼요. 그 신이 바로 하슈트. 카오스 하위 신 중에 있는 신인데 요 신은 폭정, 권력, 탐욕, 불, 증오 그런 거를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소처럼 생긴 신이에요. 이런 하슈트 신의 모티브는 하터의 몰록이라고 있어.
가나안 쪽 신 중에 보면 몰록 설명도 있어요. 죽음, 절망, 끔찍한 행동의 신이다. 이 몰록을 모티브로 만든 신이 하슈트입니다. 이 몰록을 숭배하는 이루수 파타러 재밌습니다. 그런 신이 접촉을 했는데 접촉하게 된 계기는 딱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드워프들의 갬성이랑 하슈트의 방향성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팍팍하니까 폭정을 하게 되고 비통산맥에 광물이 많아. 드워프가 좋아하는 광물이 많다 보니까 막 욕심도 나고 그리고 금속 재련하려면은 또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슈트가 또 불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또 이게 맞고 무엇보다도 증오가 핵심이에요. 우리 동부 드워프들 나몰라라 하고 본진에서 안 도와줬잖아. 드워프 동족에 대한 증오심이 제일 컸을 겁니다. 아마 하슈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것인가. 이 드워프가 굉장히 경멸하는 카오스의 힘을 빌려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었을 거야. 한번 먹여주고 싶어서 여기 있는 드워프들이 하슈트 신한테 물들게 되고 하슈트 같은 경우에도 자기 힘을 키워야 됐거든. 하위 신이기 때문에 숭배자들이 필요했어요. 신도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드워프들한테 힘을 줘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연락이 통했으면 모릅니다. 드워프한테 이제 연락이 갔으면은 드워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해야 되고 서약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텐데 근데 잊혀진 사람들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카오스를 받아들인 게 딱 발각이 되면서 이제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드워프들이 아는 척 하겠냐고 카오스를 굉장히 경멸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그걸 믿고 산다고 하니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야. 아까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카오스 드워프 얘기가 나오면은 모른 척을 하고 그 원한의 대상으로도 삼고 드워프한테 아저씨 카오스 드워프도 드워프예요? 이러면은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가 우리 성이 3일 만에 털렸다. 우리 성이 3일 만에 무너졌어요. 이러면은 막 발끈하면서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드워프한테 돈을 줬어야지. 아예 나무짓지 그랬어 성을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다가 근데 그게 카오스 드워프한테 털린 거거든. 그러면 또 심각해져. 그렇구만. 딱 이 정도 느낌입니다. 딱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하고 카오스 드워프 얘기 나오면 대화 끊겨. 서로 막 무시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단절되다 보니까 카오스 드워프는 카오스 드워프대로 이제 앙심이 생기고 드워프는 드워프대로 얘네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하슈트를 섬기는 드워프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카오스에 물들게 되고 하슈트의 어떤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지. 서로 속이 좁아가지고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또 카오스 드워프들이 카오스의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하슈트가 주는 힘이 너무 절실했어. 카오스 신을 섬기는 사제라고 볼 수 있죠. 이 친구들은 데몬스 인미스라는 악마장인이라고 하는데 이 마법사가 악마가 깃든 강철을 이제 주조합니다. 기술자예요. 기술자면서도 마법사. 근데 이 친구들이 하슈트한테 힘을 받아가지고 마법을 쓰는데 마법을 써갖고 도시를 만듭니다. 큰 탑을 만들어요. 그게 자르나그룬드야. 자르나그룬드가 카오스 소설어들이 모여가지고 하슈트의 힘을 받아가지고 마법으로 세운 탑이야. 게임에서 영향력을 쓰면은 탑 도시를 이렇게 점령할 때 티어를 건너뛸 수 있거든. 이게 마법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카오스 드워프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거 보고. 아니 조상신 믿으면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조상신 아무리 믿어도 여기서 틀어박혀 있는데 도움도 안 줬잖아. 근데 하슈트를 믿으면은 건물주가 돼. 하슈트를 믿으면 건물이 생겨. 그러면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슈트를 또 믿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신체가 변형이 돼요. 하슈트를 좀 닮게 돼. 뿔도 나고 어금니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그 카오스 드워프의 특징이 그 하슈트 신을 닮아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비스트맨처럼 변형이 되는 거죠. 하슈트가 응답이 좀 빠르네요. 하슈트가 왜 응답이 빠르겠어요? 하슈트는 숭배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힘이 세지도 않고 맨날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콜센터가 항상 이제 한가합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 하면은 바로 응답해주는 거죠. 하슈트가 직접 받아요. 야,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그리고 하슈트 신을 또 믿으면은 심지어 키도 커져. 그게 바로 불켄테로스입니다. 얘들이 드워프예요. 드워프인데 변형은 되니까 얘가 뭐 댐티고 이런 게 아니고 드워프인데 이게 변형이 돼갖고 이렇게 키가 커진 겁니다. 물론 다리가 2개가 더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말 키가 커졌잖아. 개이득이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드워프의 원한 숏도 해결해주고 누가 이 친구를 숏이라 부르겠습니까? 하슈트가 거의 만능입니다. 근데 하슈트를 믿으면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이 드워프가
선천적으로다가 저항력이 세다 보니까 카오스 영향력을 받으면은 이 드워프의 저항력 때문에 마법사들이 신체가 돌로 변하기 시작해. 발가락부터 해갖고 점점 돌로 변해가요. 약간 당뇨병처럼 막 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카오스 소드러들은 나중에 죽을 때 돌로 변해서 죽어요. 얘들은 카오스 에너지랑 전혀 상반되는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슈트랑 성격이 또 비슷해져요. 하슈트가 탐욕스러운 그런 신이다 보니까 카오스 드워프도 탐욕적으로 변하고 드워프의 어떤 완강한 성격, 종특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생물들도 그냥 광무이랑 진배가 없어. 막 주변 그린스킨들도 다 노예로 잡아다 부리고 막 포악하게 노역을 시키고 약탈하고 그런단 말이지. 여기 중간에 수상한 애가 보이긴 하지만 넘어갑시다. 얼마나 그 폭정이 심하면은 오거핑덤에 있는 노블라들이 다크랜드에 살던 고블린들이에요. 근데 이 노블라들이 카오스 드워프가 무서워갖고 오거들한테 붙게 되는 거야. 이 오거들은 노블라들을 거의 뭐 가축 취급을 하거든. 그래서 심심하면 노블라 잡아먹고 동물처럼 부리는데도 카오스 드워프 밑으로는 못 들어가. 그 정도로 무섭게 애들을 굴려요. 이 드워프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적이고 조금 기술자고 완강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탐욕스러움과 겹치면서 정말 무서운 성격을 변화한 겁니다. 드워프의 어떤 서약이라든가 원한 같은 것도 조금 사악하게 변질돼요. 강제성을 띠게 되는데 이 드워프는 다른 드워프한테 도움을 받았다 혹은 다른 종족한테 도움을 받았다 하면은 맹세를 해. 이 친구가 가지고 다니는 게 이 서약이 담긴 돌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서약을 완수할 때까지 잊지 않는단 말이지. 그 정도로 이제 완강함을 가진 드워프의 문화죠. 근데 이 카오스 드워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도움을 받잖아. 그게 빚이 돼. 빚이 되고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서 강제로 원하는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500원 내가 내줬으니까 500원 내놔. 나 지금 500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뺏어가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어. 왜냐? 그게 당연한 권리야. 카오스 드워프는 강제성을 띠는 거지. 그 다음에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달라요. 드워프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어떤 빚을 지거나 해갖고 그걸 갚지 못하면은 드워프가 선택을 해. 슬레이어가 되기로. 슬레이어에 맹세를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워가지고 그 죽음으로써 빚을 변제하는 건데 카오스 드워프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라던가 명예라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인퍼널 가드. 이 친구들이 슬레이어랑 비슷한 포지션. 드워프들이 머리 깎고 슬레이어가 되는 것처럼 얘네들은 이 인퍼널 가드가 돼갖고 강제로 군복무를 해야 돼. 공을 세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드워프 슬레이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훌륭한 이제 선조신을 따라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악마들, 드워프의 적을 죽이는 게 슬레이어가 하는 일이고 그거를 드워프가 선택함으로써 다른 생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슬레이어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비록 빚을 못 갚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슬레이어가 뭔가 하겠다 하면은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어쩌다 슬레이어가 됐는지 물어보질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은 그런 건 다 이제 벗어났어. 초월한 사람이야. 그렇게 봐. 그게 슬레이어입니다. 드워프 슬레이어. 근데 드워프 공기병은 뜨거운 투구랑 갑옷을 입고 이게 불로 달궈진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 때문에 살이 타들어가. 약간 형벌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얼굴도 보이지가 않아. 보면은 대장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얼굴을 가렸잖아요. 전신을 가렸어. 그래서 누가 누군지 식별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죗값을 치르는 병사 아무개가 되는 거야. 아주 큰 공을 세워야지만 투구를 벗을 수가 있어요. 투구를 벗고 자기 이름을 되찾아.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옥불 성주가 돼. 영웅으로 나온 지옥불 성주가 요 인퍼널 가드 하다가 지옥불 근위대를 하다가 공을 세워가지고 투구를 벗은 애들이 지옥불 성주가 돼요. 보면 얼굴이 다 녹아있죠. 뜨거운 투구를 쓰다 보니까 화상을 입어요. 게임 속에서도 화상 입은 얼굴로 나옵니다. 낙인을 찍고 사는 거야. 내가 잘못을 했다는 살벌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갖고 카오스 드워프 애들은 또 남을 이제 위협에 빠지게 한 다음 혹은 내가 공격을 한 다음에 살려줘서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내일부터 너는 내 노예다. 이게 통해. 이런 식으로 권력을 또 얻어. 힘이 전부야. 약자 멸시 사회. 점점 포악해질 수밖에 없어. 서로 힘을 겨뤄가지고 약해지면 노예로 사는 거야. 그리고 잘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러니까 드워프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출산율이 떡락을 해.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어. 이런 사회에서 만선적인 인력 부족에 또 시달리고. 근데 높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은 계속 유지를 해야겠고 또 키워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 이러는 거지. 카오스 드워프는 힘으로 주변을 막 점령하고
다른 종족들을 노예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 카오스 드워프 경제를 이어갑니다. 다 공격해서 노예로 만들어야지 카오스 드워프 경제가 돌아가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린스킨 데리고 다니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떡락을 해갖고 이 사회가 아기를 낳는 사회가 아니야. 0.6%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오스 드워프는 0.1%는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씁쓸하지. 아무튼 그래서 카오스 드워프 애들은 그 주변을 이제 노예로 만들고 땅을 뺏으면서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다가 이 세력을 키우게 돼. 그래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게 힘이 되면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카오스 드워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카오스 드워프의 어떤 악순환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노예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 다크랜드에 원래 오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오거들이 비통산맥의 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카오스 드워프들이 오거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오거들이 막 버티고 하는데도 화약 던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카오스 드워프가 이어가지고 오거들이 비통산맥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예가 잡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 인력난을 또 해소하려고 생체 실험을 해요. 생체 실험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블랙오크가 탄생합니다. 그림고어 스토리 할 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림고어도 블랙오크다 보니까 이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만들어진 블랙오크들이 그 카오스 드워프의 생각대로 진짜 똑똑하고 더 센 오크들이었어. 그래서 되게 성공했지. 성공했는데 이 블랙오크가 다른 오크들이랑 같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유도 자르 나그론드가 공격을 당해요. 반란을 엄청 크게 일으켰나봐. 아까 얘기했지만 노예로만 거의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반란이 일어나면은 제압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오크들의 반란을 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호코블린이 이때 오크들을 배신해요. 카오스 드워프에 붙어먹은 거야. 기회주의자 고블린이지. 블랙오크들이 반란에 실패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호코블린들을 승진시켜줘서 노예를 관리하는 그 관리직이 돼요. 대리로 승급을 시켜줘. 과장급인가? 아무튼 그래서 관리자 역할을 맡은 거지. 그 다음에 실험 안 하고 있는 종족으로 노예를 굴립니다. 그린스킨이 대다수인 이유는 이 다크랜드 땅이 굉장히 황폐한데 카오스 드워프 애들이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이 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유독합니다. 그래서 버티기 힘든 환경이고 카오스 드워프들이 인정사정 안 봐주고 일을 시키잖아요. 워라벨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 죽어나가는데 그린스킨이 그나마 오래 버텨가지고 그 오크랑 고블린들이 노예를 이제 이루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인간이랑 오거라던가 이런 애들도 노예로 쓰는데 일찍 죽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린스킨이 하고 있다. 근데 똑같이 양이 좀 많은 스케이븐들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스케이븐은 또 안 씁니다. 스케이븐은 대수가 없어서 안 쓴대요. 스케이븐들이 되게 사악하고 뒤통수 치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드워프는 드워프야. 스케이븐은 되게 싫어해. 어쨌든 이렇게 무기 만들고 막 새를 불려나가다 보니까 이 무기가 입소문을 타요. 입소문을 타갖고 무기들이 많이 팔려요. 악마가 깃든 철을 사용하거든. 그래가지고 카오스 애들은 이제 환장을 하고 그다음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오거들도 좋아하고 근데 선세력들, 질서 세력들이랑은 교류를 못하죠. 게임에서도 멀리까지 코속 맞춰 보내긴 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만든 걸 주력으로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이런 헬캐논 같은 거죠. 보면은 카오스 드워프들이 막 끌고 있는데 요게 카오스 드워프의 약간 주력 상품. 그다음에 또 하나 오거들이 사용하는 대포. 이 리드벨처들이 사용하는 그 대포가 카오스 드워프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카오스 드워프들이 무기를 팔면서 어떤 권력을 모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제 햄타더에 나오는 군주들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가장 오래 산 대사제장 아스타고스. 아스타고스는 카오스 드워프의 1인자입니다. 가장 오래 산 카오스 소설어고 그 하슈트 친이랑 사제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제가 짱이에요. 근데 사제 중에서도 권력이 나눠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1인자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척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다리로 움직이지 못해. 그렇다 보니까 아스타고스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로봇 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척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였으면 죽어. 돌이 돼갖고. 그런 사람이 아스타고스. 그 다음에 드라조스. 드라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 싸움에 져갖고 이 남쪽에 있는 검문 요새에서 좌천당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타무르칸 스토리 하면서 드라조스가 타무르칸이랑 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성과가 너무 안 닿는 지부에 있는 겁니다. 지방이. 그렇다 보니까 다시 본사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타무르칸을 따라가는 이 도박수를 둔 거지.
근데 물론 잘 안 돼가지고 엔드타임까지 계속 이 검은 요새에 바뀌어있고, 그 다음 또 탈것으로 카우스도어프한테 영물 취급을 받는 타우루스. 이 소가 이 마법적인 소입니다. 예, 이 소가 보통 소가 아니고 하주투의 어떤 가호를 받은 그런 괴물이야. 근데 요걸 타고 다녀. 되게 네임드 이 소를 타고 다닙니다. 타우루스를. 틴더브레스, 잠불 숨결이라고 하죠. 이거 타고 다니고 멋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플레이할 자탄입니다. 자탄 같은 경우에는 카우스도어프 사회에서 2인자를 하고 있는 고로스라는 악마장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인물이에요. 이 친구도 약간 내곡하고 잔혹한 친구입니다. 게임 하다 보면은 여기 그 자르나그란드에 있어요. 고로스 잔혹한 자. 이 친구가 2인자야. 이 친구가 여기 박혀있는 게 2인자라서 그래. 밖에 아스타고스는 확장을 하고 고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대1을 하고 있어요. 야심을 품고 있죠.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수족처럼 이제 활동하는 게 고로스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자탄이다. 이 친구도 굉장히 잔혹하고 장인하고 약간 인정사 좀 봐주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전형적인 악인이에요. 주특기가 노예 수집이야. 노예를 모아오는 거에 약간 타고났어요. 주변 애들이 그만큼 무서워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갖고 신입사원 모집 공고 딱 올리고 입사 지원 안 하면 죽여. 너 입사 지원 안 해? 죽어. 악명이 되게 자자해요. 얼마나 악명이 자자하면은 고블린들한테 쳐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고블린들이 동료 고블린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바쳐. 다른 부족을 죽여서라도 얘한테는 안 가고 싶은 거야. 굉장히 악명이 높은 친구입니다. 고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령관. 이 친구가 인력에서 대주니까. 아스트라고스가 회장이라면은 고로스는 회장 자리를 노리는 대표이사급이고, 자탄 같은 경우에는 고로스 라인을 타면서 성과 내려고 사원들 쥐어짜는 본부장 같은 그런 스타일.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잔인한 타입. 서류 던지고 던지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 던지고 그냥 나가봐 이러면 되는데 서류 던지고 와 쭈라고 한 다음에 죽는 거 보면서 막 웃는 그런 타입입니다. 카우스도어프가 노예를 처형해갖고 하슈트 신한테 또 바치는데 그게 게임 속에 있거든요. 보면은 어둠의 아비 하슈트의 이름 아래 바치의 노역자들을 자르나그론드로 보냅니다. 자르나그론드에서 의식을 해. 번제 의식을. 번제 의식이 뭐냐?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황동황소 타룩스가 할 때 얘기했던 요겁니다. 황동으로 만든 황소 동상에다가 그냥 산재물을 넣고 여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막 비명을 막 지르는데 이 안쪽에 있는 그 동상 내부 구조 때문에 그 비명 소리가 이 황소 입으로 나오는데 이게 소 울음소리로 나온대요. 왜 이런 설정이 있어 진짜. 그래서 여기다가 애들 넣고 불 태우는 거야. 아 이러는데 그 아 소리가 음매로 나오는 겁니다. 엄청 잔인한 방식이에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자탄이는 그거 보면서 웃어. 막 박장대소를 하는데 완전 진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그래서 자탄 많았다 하면은 애들이 막 벌벌 떨어요. 진짜 무서운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카우스도어프 설정이랑 햄타로에 나온 캐릭터들 얘기를 다 드렸는데 사실 거의 모든 걸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이 카우스도어프는 사실 워해머 스토리의 메인으로 안 나옵니다. 스토리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메인으로 안 나와요. 왜냐? 세세한 설정 자체가 늦게 나왔고 세세한 설정 전에 게임 모델들을 내긴 했었어. 근데 약간 컨셉이 약간 빈약하고 잡탕식으로 나왔었거든. 이게 예전에 나온 카우스 두어프 사파입니다. 보면은 지금처럼 막 뿔이라던가 어금니가 안 보여요. 이 인퍼널 가드처럼 보이는 거 보이고 소설처럼 보이는 게 있긴 한데 약간 좀 시꺼먼 두어프 정도? 실제로 모델링도 좀 잡탕으로 나왔어. 이게 1980년대에 나온 카우스 두어프입니다. 이때 정식으로 카우스프 모델링 팔았는데 잡탕이에요. 되게 보면 그린 스킨 애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언데드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고 카우스 두어프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좀 조잡하게 팔다 보니까 인기가 안 좋았어. 카우스 두어프 애들이 잘 안 팔렸어요. 그다 안 팔리다 보니까 아 인기가 없구나 해갖고 더 이렇게 부실해지고 내용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또 다음에 나오는 제품들이 또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더 안 사게 되고 뭐 이런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이후에 나온 게 헬케논이고 일단 타무르칸에서 드라도스가 나오고 하는데 조연으로 나왔지. 그리고 엔드타임 소설에는 아예 카우스도프 얘기가 없어. 놀랍게도 엔드타임 소설에는 카우스도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카우스도프 애들이 약간 비중이 붕 떠요. 햄토에서는 잘 나가는 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 엔드타임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 엔드타임 얘기는 아예 없냐? 카우스도프는 증발한 거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엔드타임을 집필한 우리 작가님 조시 네일놀즈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작가가 엔드타임 끝나고 카우스도프 부분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카우스도프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합니다. 카우스도프가 그래도 이 사람 머릿속에 있었나봐요.
그래도 이게 IP잖아. 버릴 순 없지. 어쨌든 그 햄타로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와 그 이전 그 컨셉, 타무카에 나온 얘기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버려진 컨셉을 살려가지고 DLC를 만든 거야. 게임즈 워크숍이랑 협업을 하긴 했지만 이 작가 인터뷰에서 언급된 카우스도프 엔딩을 좀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엔드타임에서 아카온이 제국이랑 키슬레프 침공을 시작하니까 카우스도프 애들은 캐세이 쪽으로 쳐들어갔답니다. 캐세이 쳐들어가서 이 대장성을 공격을 해요. 이 대장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자탄으로 하면은 초반에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어. 대장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대장성이 왜 대장성인가? 이런 성을 만들어놔서 캐세 애들이 이거 어떻게 뚫냐고. 이게 실제로 뚫린 게 딱 2번밖에 없어. 근데 마지막에 뚫은 게 카우스도프 애들이야. 카우스도프의 힘을 볼 수 있는 장면. 근데 카우스도프가 뚫었는데 캐세이로 이제 진격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 타이밍에 그림고가 튀어나와요. 그림고가 비통산맥을 통과하면서 그린스킨이랑 오거들 다 흡수하고 해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캐세이 옆구리로 쳐들어가서 캐세이도 정리를 해버려요. 보면 여기 그림고 시작하잖아요. 그림고 내려와서 여기 크리수스 부시고 요 옆구리에 길이 있거든. 이제 확대. 요 옆구리에 길로 나와가지고 캐세이를 부시고 이쪽 내려와서 남쪽에서 요 길목을 통과합니다. 요 길목을 통과하는데 여기에 드라조스가 있잖아. 그래서 드라조스랑 그 그림고랑 만나게 돼. 딱 버티고 있는데 이때 그림고는 최고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고가 이런 검은 요새 앞에 딱 와갖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림고의 도끼질 한 방으로 성체가 무너져요. 벽이 그냥 무너져. 자연재해 자연재해. 그림고를 딱 막았다. 그러면 자연재해를 막았다고 생각해야 돼. 드림고한테 죽은 거는 재해를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해라. 그림고가 다 부셔. 그래서 드라조스가 그림고한테 댐비거든. 근데 그림고가 도끼질로 해갖고 제풀숨결을 한 대 팡 치니까 제풀숨결 소가 죽어요. 그냥 머리가 쪼개져. 얘가 쪼개지고 드라조스가 여기 떨어져. 떨어져갖고 그린타이드 그림고가 데리고 온 그린스킨 무리에 완전히 파묻혀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죽었다 봐야지, 그런 상황이 되고 드라조스가 끝나게 됩니다. 드라조스 사망. 근데 이렇게 드라조스가 검은 요새에서 맞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카우스토프 애들은 정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힘이 하나로 뭉치지가 않아. 제대로 방비가 안 됐었고, 근데 또 방비를 했다고 해도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림고가 짐승의 로 화신에다가 여기 고크 모크 신도 같이 붙어 있었어요. 이 하슈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 앞에서는 조금 격이 떨어지거든. 하슈트는 이 정도입니다. 딱 고크 모크 하슈트 이 정도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카우스토프가 뚫려가지고 자르 나그룬드까지 그림고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공성을 하는데 병력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오거랑 뭐 고블리랑 엄청 많이 데리고 왔어. 거의 뭐 카우스토프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야. 자르 나그룬드를 포위한 그린스킨 대군의 모습. 이 상황에서 이런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이 2인자 보로스가 아스트라구스를 배신해. 아스트라구스가 1인자잖아. 아스트라구스가 이렇게 힘을 해서 모으면 되는데 얘가 배신을 하고 아스트라구스의 석화를 가속시켜. 그래가지고 아스트라구스가 그대로 석화가 돼서 돌덩이가 됩니다. 그냥 석상이 돼요. 석상이 된 상황에서 그냥 방치가 돼. 그리고 막 그린스킨 애들이 이 석상을 부셔버려. 이 아스트라구스를. 좀 비참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멸망의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보로스가 아스트라구스를 이제 잡아가지고 1인자가 됐잖아. 그래서 방어군을 일단 만들면 돼. 만들어서 방어를 하면 조금 버텼을 텐데 이 상황에서 전설 영웅 고르두즈, 이 친구가 또 중간 관리자 중에서도 또 중간 관리자 한 부장급 되거든. 얘도 헛고블린 아니겠습니까? 헛고블린이 기회주의자잖아. 아까 한번 반란 일어났을 때 카우스도프 편 먹었잖아. 카우스도프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번에 어땠겠어? 그림고가 오거드이랑 있는 그린스킨 다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고부장님이 배신을 해요. 고부장이 배신해갖고 문을 열어. 이라샤이 맛에 해버려. 어서오세요. 저도 고블린입니다. 다 열어버려. 이 자르 나그론들을 열어버리고 전혀 방비가 안 된 자르 나그론드로 그린스킨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로드즈가 여기 하슈트 사원 제일 처음 만들어진 탑일 겁니다. 요 탑이 어디 있냐면은 요게 이제 자르 나그론드고, 자르 나그론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짧은 길목이 하나 있거든요. 효소? 여기 넘어가면은 요 탑이 있어요. 요게 게임상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는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 이 탑이 진짜 권력의 상징입니다. 끝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오마담과 권력의 그리고 부의 상징이지. 요거가 한가운데 있는데 이 길목이 열린 거지. 자르 나그론드 털리면서
그래가지고 고르두즈가 그 자기 호크블린 애들 데리고 여기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그 메인 탑에 자탄이 있어. 자탄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 고로스가 거사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탄이 있었고 고르두즈랑 자탄이 딱 마주쳐. 네, 형님 어쩌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자탄이 또 전투력이 좋고 호크블린 담당 일진이다 보니까 또 고르두즈를 죽여버려요. 고르두즈가 여기서 죽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탑으로 올라가는 중에 자탄한테 죽어. 자탄이 내려오면서 또 고르두즈를 죽이고 우리 자탄이가 마지막 최후 방어선을 만드는 거예요. 탑에다가 카우스토프 입장에서는 거의 뭐 종말에 온 거죠. 탑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야. 여기에 쳐들어온 애가 바로 브라그라는 캐릭터입니다. 아마 전설 영웅으로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성격이 특이하거든. 이 친구 처형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얘가 쓰고 있는 무기의 이름이 내장 파괴입니다. 내장을 판다고 해서 무슨 기파괴도 아니고 내장을 판대요. 이 도리깨를 휘둘러갖고 이 날카로운 게 상대방의 배를 딱 가르니까 내장이 나오나봐. 이 캐릭터가 우리 자탄을 공격해갖고 자탄을 쓰러지게 만들고 자탄은 내장 쏟아졌겠죠. 내장 파괴로. 그다음 브라그가 그대로 탑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고로스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1인자 됐다고. 근데 밑에 애들 하나도 없고 자기 사령관도 죽은 진짜 부하가 없는 1인자가 된 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여기서 고로스를 브라그가 죽여버린 다음에 막 해방된 노예들을 위로 이 고로스의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탑 밖으로. 노예들이 얼마나 이제 이를 갈고 있었을까. 근데 그 위로 시체를 던져버려. 그래서 끔찍하게 죽고, 자탄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살아요. 내장이 이제 막 튀어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살긴 살아. 근데 살은 상태에서 고블린들 손에 들어가요. 진짜 끔찍하지. 이 고블린들이 자탄한테 얼마나 앙심을 품겠어. 자탄이 고블린들 죽인 숫자 뭐 세지도 못할걸? 근데 그 고블린한테 부상당한 자탄이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했대. 자기 업보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은 거지. 이게 카오스 듀오프의 또 마지막입니다. 최후 이야기. 동족한테 버려져갖고 카오스한테 물들고 어떤 증오심과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한 지역을 제패하고 할 정도로 위용을 떨쳤지만 결국에는 또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이 노예로 쓰던 글린 스킨들한테 압도당하고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요 팩션을 우리 플레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탄이 다른 팩션에 비해서 약간 노잼이랑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위치상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여기가 햄리디가 하기에 좀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근데 스토리에서 이 카우스토프가 어떻게 한다고? 카우스토프가 캐세이 쳐들어서 성문 부시니까 글린 스킨한테 뒷속으로 털려가지고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게임상에서도 캐세이 딱 들어가다 치면 되면은 고스란히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벌어져. 정말 하나도 안 틀려. 여기서 캐세이 성문 부시고 안으로 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림고가 여길 다 장악한다. 여기 다 장악해갖고 자탄 뒤통수에서 까꿍하고 나타나. 그래서 여기가 털려가지고 멸망해. 정말 전선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친구예요. 그 자탄을 데리고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카우스토프 특성상 초반에 영지티어 올리려면은 자원 다 때려박아야 돼갖고 거기가 터지면 사실 바로 나락이에요. 그래서 자탄 플레이 하다가 만약 뒤통수 털려가지고 본진이 터진다,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빌드를 깎아왔어요. 게임으로 넘어가죠. 자탄의 진연 효과, 최대 사용 가능한 호종 대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모집 비용 호병 및 경기 부대 마이너스 50%인데 저도 이래가지고 자탄이 호병 특화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야. 자탄은 경제 대통령이고 내적이 되게 좋아요.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전쟁 후 생포와 사상자, 이 자탄의 주특기 포로 모으기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모집 제한 플러스 1, 그 다음에 과학적인 속박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 자탄의 특수 능력, 꼼짝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지. 나에도 어려움 일반.